네, 우리 증시 상승 추세 이어지면서 오늘장에 상승불, 빨간불 켜면서 양시장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시면은요, 어느덧 2,400선 부근까지 금세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장 0.38% 플러스권으로 집계되면서 2,393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1% 넘게 바짝 끌어올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350선 이탈하냐, 2,300선 가나 뭐 이런 걱정했었는데 이거래일 만에 금세 회복이 되는 양상이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52% 플러스권으로 나타나면서 788.03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키워드 보자면은요, 오늘은 클라우드, AI, 인공지능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키워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알파벳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힘이 엇갈린 것도 그랬고요. 국내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부문을 좀 확대하겠다, 사용을 확대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나무기술이 18%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포시에스도 13%. 이렇듯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더기로 강세 움직임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도 바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LG그룹주들 실적 내놓습니다. LG전자가 앞서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데 LG에너지솔루션, 디스플레이, 이노텍 다 오늘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HD현대그룹주들도 오늘 실적 발표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일렉트릭, 인프라코어까지 실적 내놓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쪽,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 내에서 바이오 계열 이쪽에서도 실적 나오니까요. 일정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에 지수가 반등해 주기도 했고요. 또 국채 금리도 예전보다는 진정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가 풀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12% 상승 중에 있고요. 2,3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22% 상승한 7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77억 원, 기관 투자자들은 23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27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3억 원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매도 물량도 크지가 않고요. 현재는 7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출발을 한 만큼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시면 운수장비 섹터에서 1% 넘는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장비 섹터는 1.19% 오르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구성 종목군들 보시면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대유에이텍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기계 섹터도 1.17% 상승하면서 오늘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운수창고 섹터도 0.87% 오르면서 1%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에서도 0.87%, 보험 섹터에서도 0.85%의 상승세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철강 금속 섹터가 0.4%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낙폭 축소하면서 0.3%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0.4%의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 0.44% 하락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에서도 0.08%의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쉽게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톱 확인해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일제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셋업체들 확인해 보시면 어제 강하게 반등해 줬던 만큼 오늘은 쉬어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1.93%, 삼성 SDI가 1.88%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오늘은 조정받는 흐름 나타나는데 현재는 1.48%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2.95%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쪽으로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0.49% 오르고 있고요. 기아가 1.22%,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완성차 부품 기업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1.8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0.53%로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장 막판에 급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파란불로 전환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07%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2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1.64%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LNF는 이번에 유럽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오면서 연일로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HLB가 0.34%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79%,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9%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합병이 승인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일부 탄력을 뱉어내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개인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펄어비스가 오늘 1.3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터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97% 오르고 있고요. SM도 1.24% 상승해 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다소 좀 밋밋하게 출발합니다. 반면 미증시 오르긴 했지만 아시아 증시가 선반영해서인지 다소 좀 에너지가 부족한 아침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 나타냅니다. 상승 종목이 그래도 좀 더 많습니다. 1,300여 개 정도, 하락 종목은 900여 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좋은 쪽은 보자면은요, 이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 AI 이 키워드에 묶이는 다양한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YTN 인수와 관련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방송 민영화가 줄을 이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연 관련된 종목도 중국에서 흑연 수출 제재를 하면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와 관련된 관심 상당하고요. 상보를 비롯한 흑연주들 대체제 쪽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변압기 쪽에서도 강사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 변압기 쪽은 단기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장 바로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제 순방이 끝나고 오늘은 카타르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하 이 경제사절단이 카타르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래서인지 재료 노출이 된 건설 중장비 쪽 사우디아라비아 모멘텀 가진 종목군들 약세, 그리고 상품 시장 연동되는 이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약세,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줄 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시에스라든지 나무기술, 가비야 이런 종목군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신규 시스템 70% 이상의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종목들이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프라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아키텍처까지 모든 것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 공공 클라우드 전환의 새로운 지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부는 이제 정보 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시기를 고려해서 오는 2030년까지 대다수의 시스템을 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포시에스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무기술도 마찬가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AI 관련 종목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우리나라 AI 스타트업에 처음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AI 종목이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잡아드렸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인 강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솔트웨어도 지금 22%대 오르면서 관련주 가운데 가장 강한데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주목받는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한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솔트웨어, 나무가, 포시에스 이런 종목도 잠시 포시에스 먼저 잠시 보시면 네.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고 뭐 그런 것으로만 보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거래량이 하루에 한 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천만 주 이상씩 뭐 거래가 되고, 네. 2천만 주, 3천만 주까지도 거래가 되고,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저는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짧게 대응은 가능한데, 어느 순간에 이제 또 갑자기 또 거래 죽으면은 이제 고점이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신중하게 보자.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오전장에 거래 많더라도 오후장 거래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접근하시면 안 될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모멘텀은 그런데 오늘 이쪽 키워드에 묶인 뉴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가운데서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요즘에는 클라우드, AI, 인공지능 그 경계가 다소 좀 모호해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국내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조금 더 이어질까? 미국 시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봐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괜찮아서 시간에서 상승했고, 네.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죠. 시간에서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 중립적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쪽 클라우드 사업이야,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일단은 재료의 노출, 그 정도로만 접근하고 싶어요, 일단. 오늘 급등이 나오지만은 짧게 보자라는 시각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군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카타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지금은 카타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즈 외구요의 키워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스마트팜, LNG, 그리고 방산입니다. LNG도 우리가 사들이는 거니까 지금 파는 쪽으로 보자면 스마트팜 쪽 기술, 그리고 방산 쪽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거의 유일한 상장주입니다. 우듬지팜 이 종목은 엊그저께 상한가 기록하고 그 이후에도 반등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이네요. 9월 19일에 상장을 해서 잠깐 주가 올랐다가 이후에 계속 뒷걸음질만 쳤지만 상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확실히 좀 돌아서는 모습. 오늘 장에서도 23%의 급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도 거의 400억이니까 꽤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팜 쪽 봤고요. 다음으로는 방산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방산도 탄력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는 3.5%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빅텍 쪽도 4.55% 상승권입니다. 그리고 어제 추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LIG넥스원이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 방산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에서도 방산주 계속 봐야 된다, 좋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가가 확실히 좀 좋습니다. 게다가 카타르 쪽에서도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방산 수출이 거의 임박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을 남겼고 카타르 쪽으로도 기대감이 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시장이 요즘에는 방산주들은 시장이 좋으면은 약하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면 강하고 개별적인 뉴스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조금 반대되는 경향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카타르로 일단은 윤 대통령이 갔으니까 뭐 네. 추가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무기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액수도 좀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액수가 공개되면 또 매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보시면은 방산주들은 뭐 계속 수출, 뭐 지금 국제 정세도 좀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늘고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 또 중동 시장 개척 여부에 따라서 한 단계 또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는 그대로 홀딩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뭐 어제 LIG 넥소인 추천했는데 어제 좀 빠졌단 말이에요. 한 4% 정도. 오늘 뭐 한 2.8%,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당연히 가능한 구간이다. 오늘 LIG 넥슨 차트 보시면은 네. 5일선에서 또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 일단은 오전장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이 만약에 조금 약세면은 방산주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과는 조금은 거꾸로 가는 종목군인데요. 이렇게 해서 강세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쪽 우듬지팜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즘에 곡물시장 쪽에서는 대두가 가장 좀 관심이 높답니다. 왜냐면은 아르헨티나 쪽에서 가뭄이 있는데요. 게다가 이 대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식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또 바이오 연료로도 만드는데, 이에 따라서 올해 이 대두박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거다. 그리고 미국의 대두박은 내년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식품 쪽으로는 오늘 고려산업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고려산업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홀딩스 대두박 관련해서 묶이죠. 2% 정도의 상승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품 시장에서의 곡물 관련주들 하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팜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스마트팜, 우듬지팜은 스펙으로 상장돼가지고 제가 잘 몰라요. 그거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 지금 대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움직임은 그렇게 없는데 지금 외신 보도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내년에 뭐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일단은 전망이니까 물론 전망치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전망이 좋다 그러면 먼저 움직이는 거는 뭐 작년 말에 뭐 반도체 먼저 움직였듯이 뭐 그럴 수는 있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망하고 또 실제로 가격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으니까 뭐 일단 전망치에서 먼저 오르면 조금 먼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좀 한번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시장의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2차전지가 대장이었습니다. 한 종목쯤 매매 안 해보신 투자자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장 완장을 반도체에 내주는 것인가?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를 보면은요, 한미반도체가 4% 오르고요, SK 하이닉스도 플러스권, 그리고 삼성전자도 살짝이지만은 플러스로 돌려놓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HPSP도 현재 상당히 강합니다. 이 종목도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다발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대표주들이 강세 흐름 뚜렷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크게 밀리는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어제 실적 내놓고 나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 꽤 많이 나왔고요. 오늘장 4%, 5% 정도 밀리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3%가량 하락합니다. 바로 이어서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이 하락률 순으로 줄을 세우면 탑5가 다 2차전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차전지의 시대는 가고 반도체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 이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가 바뀌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2차 전지는 7월 26일 고점 나온 이후서부터는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르더라도 단기 반등이다. 반등하면은 계속 매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저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갈 거는 보는데, 지금 현재 이제 어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을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국엔 지금 리튬 가격이 거의 한 60%, 70%까지 고점되고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 가격, 그게 빠지다 보니까 판가가 결국에는 판가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올해 작년 대비 올해가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판가가 인하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올해가 안 좋으면은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또 역으로 또 좋을 수가 있어요. 그쵸. 내년에는. 그리고 리튬 가격도 뭐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빠지겠습니까?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내년 실적을 기대해 본다면은 뭐 11월이나 12월에는 한번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올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HBM의 수요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시장을 움직였던 거 주식들은 반도체 장비주들, HBM 관련주들이에요. 전부 다 OST 후공정.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HBM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 나갈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다 대부분이고, 뭐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 기반해서 먼저 반도체 종목들 먼저 움직이니까 그냥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이것저것 여러 개 많지만은 장비주들 많지만은 소재주들은 최근에 힘을 못 쓰는 거고 장비주들 많지만은 HBM 관련해서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뭐 HBSP 뭐 이런 종목들 HBM 후공정 아니면 뭐 프로텍이라든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HBM 관련주들이 그런 종목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는 압축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어떤 쪽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간다기보다는 공생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을 좀 찾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냥 2차 전지는 시장 반등 폭만큼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지금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흐름 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흑연 관련된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중국의 조치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보가 현재는 6%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하락이네요. LMS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상보가 크게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흑연 관련해서 각 기업들도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세는 꾸준히 좀 나고 있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아직까지 뭐 상보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물어보셨길래 판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뭐 지금 차트도 아직까지 뭐 5일선 살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이걸 가지고 펀더멘탈이 크게 여기서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한다고 해서 개선된다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테마. 너무 그런데 이 뉴스가 오래 가면 결국에는 많이 들으면 익숙해지니까 또 하락할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2250원 정고점 뚫어야 돼요. 얼마 전에 바로 이틀 전에 기록했던 그거 뚫고 나더라도 또 매물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매물 2250원 넘어서 얼마만큼 강도가 유지되고 매물이 안 나오고 매물을 소화하고 거래가 실리면서 가는지를 보여야 되고 아니면은 뭐 2250원 뭐 근처에 가면 또 약해진다 그러면 그냥 바로 매도하고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NCC 쪽에 대한유와 롯데케미칼이 왜 오르나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뉴스도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중국 쪽의 부양 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중국의 중앙은행 방문을 했고요. 롯데 마침 국채 발행하겠다. 국채 발행한 돈은 이 부동산 부양하는 데 쓰겠다. 지방정부 옮긴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이제 경제 살리기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재 쪽 좋습니다. 대한유와 현재 6% 정도의 오름세고요.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소비 쪽도 좀 넘어가 보면은 굳이 중국향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화장품주들은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메카 코리아 4%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도 신고가 썼고요. 한국콜마 5%, 아모레주가 움직임이 나옵니다. 아모레주 3.4% 상승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다 좋습니다. 중국 쪽 모멘텀 받는 종목군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의 이번에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사하는 바 있다고 보시는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뭐 일단은 중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뭐 지금 또 그리고 이제 또 국채 발행도 계속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부양책은 계속 내놓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소비하고 좀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좀 연결이 되려 그러면 뭔가 눈에 띄는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석유화학 주식들 이제 말씀드리면서 중국 쪽에서 이쪽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체크포인트에서 한번 짚어는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은 결국에는 이런 주식들이 움직인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 움직였으니까 좀 틈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순환매 정도로 그냥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유그룹주들 보겠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여기에서 이제 금융권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만기를 좀 연장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호재성 뉴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리스크 관리에 일단은 좀 실패한 그룹주 어떻게 봐야 될지 일련의 과정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유 에이텍입니다. 현재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7% 급등이고요. 대유 AP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니아자 붙는 종목도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유 위니아 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한데 대유 지금 위니아 에이드도 한 10% 정도의 급등 보여주면서 정적 VI 발동돼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물론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하셨다가 그래도 금융권에서 도와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기사회생 하나보다 지금 계속 들고 있어도 되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 뭐 잘 모르는데 일단 과거에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금융권에서 지원해줘도 일시적이다. 저는 일시적으로 좀 잠깐 소생하는 거고 결국에는 펀더멘탈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회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 흥망의 기로에 뭐 일단 쓸 것으로는 보고는 있어가지고 네. 그런 뭐 이런 저가 주식들은 저는 거의 잘 안 봐가지고 일단은 저는 그냥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다 그냥 그렇게 올라오면 매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섣부른 이 기대 가지고서 계속 붙들고 있어도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잘 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